네, 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 꿈틀입니다. 오늘은 통일 평화가 진짜 평화다라는 주제로 조영기의 통일 꿈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일요일 3월 18일 평창의 축제는 끝났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들이 조금 제가 또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는 평창이 평화로 전환되면서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평화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지난 3월 5일, 6일 정의용 대북 특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가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김정은을 만나서 만나고 난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남북 공동 기자 발표문을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6가지의 내용입니다. 그 6가지의 내용 중에서 오늘 가수 윤상이 태권도 시범단 그리고 예술단 파견과 관련돼서 평창에 초대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가는 그거에 대한 실무 협촉을 하기 위해서 오늘 판문점에서 아마 실무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특사단이 올라가고 또 4월에 특사단이 이 기자 발표문에서 발표한 6가지의 내용 중에서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4월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특사단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이루어내는가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핵심 내용은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과거 핵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까지도 전부 다 완벽하게 폐기해야 된다. 완전하게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난 16일 아마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발표됐습니다만 17일, 18일 동안에 한미일 안보 수장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지금 4월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5월에 있을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한 2가지 정도의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안보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늘 하고 있는 이야기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평화체제가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북한의 핵무장은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러는 것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이 90년대
한국의 전술 핵무기가 철수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북한은 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1991년에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했는데 북한은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한 이후에도 북한은 몰래 뒤에서 핵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북한이 그 핵과 관련돼서 파기, 국제사회와의 합의 또는 남북한 간의 합의를 무산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파기된 사례가. 뭐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를 했는데 이것도 물거품으로 되었고, 그리고 2005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9일 날 공동선언이, 육자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이 나왔는데 이때 내용이 어떤 거냐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북한은 2006년 15일 9일 날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2.13 합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한다. 그래서 영변에 있는 원자로 탑을 또 폭포하는 것을 폭파하는 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29 합의도 했습니다.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불능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에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고요. 또 2013년에는 김정은은 북한의 발전 전략으로 뭐를 내세웠냐면 핵 경제 병진 발전 전략이라는 걸 냈습니다. 핵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발전시키겠다. 정말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몇 가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비핵화를 전제로 군사적 위협 해소하고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북한은 제가 보기로는 이 내용은 예전에도 사용되었던 화술들입니다. 레토릭입니다. 해주면 한다. 그 반복하는 겁니다. 비핵화가 체제 위협이 국제적으로 체제 위협이 존재하는 거가 뭐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라는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북한이 사용하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2010년 10월 연평도 포격 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을 내용이다. 이렇게. 그런데 금년 1월 1일 갑자기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때 남북 대화를 강조한 것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대화 또는 핵이 있는 상태에서의 경협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핵무력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29일 핵무력이 완성되었다라고, 국가 핵무력이 완성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경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없애고 소위 말해서 선물만 받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협상 전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하고 협상 전략할 때 제대로 된 원칙 하나 내세우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참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제 안정. 북한도 체제를 안정시켜주라. 북한의 체제를 안정시켜준다라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1995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에 보면 북한은 국가로 그때 당시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또 UN 동시가입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되느냐 인정하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일부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헌법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북한 간이 평화체제를 유지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분단 상태에서 평화체제를 유지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단 상태에서 평화체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아마 소극적인 평화 또는 위장평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최소한 한반도에서만 만이라도 적극적인 평화, 궁극적인 평화,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통일이 되어야만 한반도가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분단 평화가 아니라 통일 평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대북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안에 통일 정책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때 넣을 때 명칭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의 정책 기조는 세 가지입니다. 평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누구든지 평화를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두 번째는 남북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세 번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베를린 선언, 그리고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할 때 내세웠던 그가 바로 세 가지 쓰리노 정책입니다. 쓰리노 정책, 남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쓰리노 정책을 하겠다. 그 쓰리노 정책의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인위적인 통일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북한 붕괴를 불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곧 핵무력을 완성하려고 상당히 많은 국가의 자원, 노력을 기울였다. 왜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려고 그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근본적인 인식은 바로 북한은 지금 2006년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25년 동안 핵 위기가 발생되었을 때마다 북한은 미국의 핵무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위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북한은 체제유지용이다, 자유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면 핵무기를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적화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북한은 명확하게 한국을 적화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은 적화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는 북한에 대해 놓고 우리는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 국가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분단된 상태인데 다시 합쳐지는 겁니다. 이 합쳐질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경제학 또는 경영학에서 경제 현장에서 보면 기업들이 M&A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수합병. 인수합병 할 때 누가 인수합병을 하나요? 힘이 센 기업이 힘이 약한 기업을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든지 아니면 경쟁력을 높이든지 하기 위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M&A라고 인수합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정치의 분야에서는 통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흡수통일이라는 거가 명확한데 한국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통일 정책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체제에 흡수 통일되는 것이 좋은가? 우리가 저렇게 굶주리고 힘들어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단 상태의 소극적인 수단적인 평화가 아니라 통일된 이후에 한반도의 적극적이고 또 궁극적이고 또 목적적인 통일 평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드리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합의에 의한 대화 만능주의가 아니라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로 오늘 저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분단 평화가 아니라 통일 평화가 진짜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